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저희가 3월 개편을 맞이해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늘 이 시간에 최근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부터 종목 상담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급격한 상승세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약보합 선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지금 약보합 선상에 머물러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특징군하고 오늘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금일 흐름은 좀 약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증권업종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업종별로 좀 순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소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주도 업종이 좀 생겨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꺾이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증권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체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보인다라고 좀 봤을 때 시장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형주 섹터와 소형주 섹터의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 동향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한다라면 그렇게 크게 위험한 시장은 아닐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는 부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요, 코스피 쪽의 움직임도 그렇고, 코스닥 쪽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크게 변동성을 줄 만큼, 그런 자리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많이 빠져봤자 약보합이고, 또 많이 올라봤자 강보합 수준의 선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숨을 좀 고르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물량 소화대를 거쳐야 되는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 소화를 거치는 구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조정의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저희가 강조드렸던 종목군들에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중산층 확대와 관련된 영유아 관련주들도 오늘 또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올 연초에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죠. 유헬스케어, 그 다음에 핀테크, 이런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중국 중산층 확대까지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또다시 시장을 받쳐주고, 이런 순환 매적 차원에서 시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좀 아직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고 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또다시 48,000원 위로 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들, 장기 성장성을 쥐고 있는 섹터들은 또다시 가치를 반영받고 또다시 가치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수익을 좀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군들이 장기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여러분들의 수익성 제고에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판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테스요. 테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테스 7,000원에 20%요. 얼마요? 17,000원이요. 17,000원에 예, 20%요. 예, 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증권회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사고 나서 17,000원까지는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더 간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테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반도체 장비라는 거. 네, 반도체 장비 쪽 섹터죠. 예, 최근에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죠? 예, 예.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2014년도 실적이 13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올해도 그러한 흐름들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다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17,000원에 조금 비싸게 매수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여유있게 좀 지켜보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가져가면 될까요? 예,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거에 2월 하순경에 17,000원대를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 자리대가 사실 이제 저항 자리대거든요. 예. 그 자리대를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일단은 17,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도가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에 거래량이 다시 또 없이 진행이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고 다시 되받으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17,000원 올 때까지 가져갔다가 거래량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고. 그렇죠. 일단 뭐 여유있게 좀 보신다라면 예, 예. 제가 봤을 땐 15,000원에서 18,000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져요. 예, 그래요? 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뭐 얼추 다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상단권역까지 보게 되면 이제 15,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15,000원, 17,000원, 19,000원 이렇게 2,000원 정도씩 올라가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홈캐스트요. 홈캐스트.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8,700원에 20%요. 엄마나.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최근이네요. 그죠? 일단 어떤 근거가 있어서 좀 따라 붙으신 것 같은데 생각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종목을 혹시 따라 붙으셨는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냥 단타치기에 그때 막 주가가 급락이 심하길래 네. 그래서 단타치려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단타 치지 마시라니까. 이 시장이 단타가 답이 별로 없는 시장이. 단타 치다가 이래 물려버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나중에 되면 결국은 수익 한 2% 3% 묶고는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예. 바로 2,000원대 부근에서 15,000원까지. 그러면 이게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몇 배 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이게 결국은 거품이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이 거품이 빠지면 이 횡보가 나오게 돼 있고 횡보 다음에 올라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자리대가 7,000원 초반하고 7,000 한 30원 부분이죠. 그 다음에 8,700원하고의 어떤 박스권 형태입니다. 근데 그래요? 딱 지금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냐? 8,700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앞으로는 차트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는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가장 믿을 만한 어떻게 보면 눈으로 가시화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보조지표를 살펴보고 굳이 이 구간, 즉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구간대에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결국은 개인들의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자 여기서 7,000원 초반을 깨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손절선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 상황까지 오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측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단기 매매를 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동사가 어떠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동사가 예전에 어떤 성장성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바닥권 영역에서 아직은 더 움직여야 될 종목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단기로 접근하면 그 판단을 못 세우고 들어갑니다. 뭐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지 뭐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이 동사의 확실한 사업 구조, 신성장 동력, 날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들어간다면 결코 위험한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따져보고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숄트 타임, 즉 단기성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꼭 좀 당부 드릴게요. 네. 저하고 하나만 약속하세요. 단기는 결국은 어머님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네. 앞으로 단기 하기 있기 없기? 없어요. 예, 없기.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견뎌보세요. 일단은 홈캐스트가 사실 지금 셋톱박스에 대한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용 장비라든가 방송용 통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이제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곳인데 경쟁 업체가 많다 보면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이게 방송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게 반등을 주면 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알티캐스트가 오늘도 한 1.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로 좀 교체해보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알티캐스트는 또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지금 또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방송용 셋탑 쪽보다는 오히려 방송용 클라우드 쪽이 미래 성장성적인 가치는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즉 향후 성장성도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용 클라우드 쪽은 거의 언라이벌 경쟁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체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예. 반등은 오긴 올까요? 머리 그래, 이게 깎아갖고요, 지금. 반등이 와도요, 예. 세게 오지는 못해요. 지금 이 구간에서 한참 더 왔다 갔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7,000원 빨리 회복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속절없이 무너지면 다시 이 구간을 터치할 수 있어요. 5,300원대로. 그럼 너무 손실이 커져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그렇다고 제가 보장을 못 드리겠는 게 셋톱박스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죠?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이거 해야지 될까요? 저는 제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는 교체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 지금 외국 업체도 들어왔거든요. 셋톱박스 외국 업체. 시스코 아시죠? 시스코.
챔버스 회장이 있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챔버스 회장, 시스코 챔버스 회장하고 만났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회동을 갖고 있고. 그 시스코라는 업체도 셋톱박스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 좋아질 리가 좀 만무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머님이라면 저는 한 번쯤 이걸 심각하게 버리고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 상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을 매수하셨네요. 1,550원에 비중 30%를 매수하셨습니다. 원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AP 시스템이 금일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주고 5,000원대에서부터 만원 부분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뭐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플렉서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주고 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도 사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대체적으로 전방산업 쪽의 업황이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11,000원짜리대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2571님, 갤럭시아 컴즈 7,150원에.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7,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지금 20%라고 대응 전략을 부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면서, 장대 음봉, 즉, 마이너스 4%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최근에,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최고 정점을 찍고, 지금 6,000원까지, 즉, 9,000원에서 3분의 1 가까이를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 속에 있고, 그 구간 속에서 지지가 명확해 보이는, 지금 이 구간, 즉, 6,800원대 구간이, 지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뭐 어떤 지금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갤럭시아 컴즈라든가 지금 효성 ITX라든가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죠. 근데 이건 결국은 조정은 또 한 번의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수 찬스가 왜 주고 있느냐? 결국은 가야 되는 섹터 쪽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섹터에 매수세가 좀 쏠리게 되면 그 섹터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또 다른 섹터의 매수세가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또 이쪽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이제 순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수반되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굳이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닙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은 아직도 급격한 상승세에 있고, 결과적으로 6,800원대도 주봉에서의 강한 지지선을 즉 형성하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야 될 때다. 요것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이러한 성향이 시청자분 본인 성향을 단기로 바꿔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꾸 오늘 사고 오늘 물어보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도 계속 사놓고 불안해지는 그런 심리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가시게 됩니다. 사자마자 불안해진다. 결국은 주식을 그만두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려면 자꾸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대한통을 매수하셨네요. 17만 8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택배 사업이 좀 양호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일단 CJ 대한통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6만 원권역의 바닥권역을 형성해주고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 시도가 나왔으나 지금 현재는 0.8%의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 시장 진출이죠. 국제 특성 사업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알리바바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해외 직구에 대한 부분들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시장에 진출해 나간다라면 CJ에 대한 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완만한 하락 추세대를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항권역은 약 한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약 한 21만 원짜리 때까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종목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요, 한 가지 조금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종목 상담은요,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다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이 계속 흔들리게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그리고 아무리 나쁜 종목을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려도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아전인수식 해석이 되는 거고, 살 때마다 불안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수익은 자꾸 끊어내고 손실은 키우는 그런 이상한 매매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식은 심리 싸움이다, 그 심리 게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분을 뵀는데요. 핑크색이 이만큼 잘 어울리는 분이 있나 싶습니다. 자, 김보람 아나운서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월요일장 마감을 앞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마감 예상 지수는 2037포인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0.03%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체크해보면서 현재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2040선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현재 203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잠깐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204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 현재 다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지만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정도 매수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4억 원 정도 팔면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 쪽에서 81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도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개인 쪽에서 매도 전환했을 때 하락 전환했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들어서 기관이 다시 매수 물량을 빼내자 지수는 다시 상승 탄력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47만 원대로 0.4%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가깝게 오르면서 48,200원, 한국전력이 45,300원에 0.3%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3% 하락, SK텔레콤은 1.7% 하락인데요. 잠시 뒤에 SK브로드밴드 포함해서 SK그룹주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0.5% 상승입니다. 삼성 STS가 3% 하락, 네이버도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4%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감이 639포인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0.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장중 흐름 살펴보면서 현재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은 643포인트에서 고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전환해서 64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10억 원 정도 매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팔고 있죠. 역시 180억 원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하락 쪽에 무게를 실리는 모습입니다.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매수 물량은 장 후반 들어서 올라가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은 줄어들지만 개인의 매수 물량도 함께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장중에 반등했었는데요.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0.25% 하락, 셀트리온은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습니다. 1% 하락, 동서와 CJ-ENM은 강보합권, 메디톡스가 4%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0.7% 하락이고요. SK 브로드밴드 11%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0.5% 상승, 내추럴 엔도텍은 3% 정도 숨고르기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업종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훈풍 속에 증권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3.8%, NH투자증권이 5%, 그리고 삼성증권이 3%, 키움증권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요. 대신증권도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실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순이자 마진율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속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1% 하락이고요.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은행까지 1% 이상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을 포함한 SK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결국 SK텔레콤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회사로 편입됐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 이상, SK브로드밴드도 11% 급락하고 있는데요. 동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재료가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특히 SK텔레콤은 이번 주에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관련해서 처벌 수위가 발표되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KCNC와 그리고 SK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SKCNC만이 3% 이상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3% 이상 4% 가깝게 급등하면서 6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203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죠. 네, 코스닥 마감 지수는 640선을 지키면서 0.0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큰 변동 없이 시장이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 선상에서 마감이 된 듯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얘기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건전한 조정인가요? 아니면 재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인가요? 글쎄요. 예.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수는 박스권역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 자리대 2080포인트대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선물 쪽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소형주들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에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중소형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명확한 것은 확신입니다. 그 확신에 의해서 수익을 내가 얼마만큼 내고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계속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나에게 주는 수익이 2%, 3%가 다였다면 그것은 좋은 종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안정되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하나죠. 확신이란 얘기입니다. 그 확신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확신에 의해서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워렌 버핏이 한 일이죠. 집중 투자와 중장기 투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승패의 요인이고 승부의 결정적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늘 거꾸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분산 투자하고 계시고요. 집중 투자 안 하시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러 종목이 된다 보면 수익이 다들 올라와도 크게 수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주식에서 어떤 큰 꿈을 이루신 분들은 전부 중장기 투자의 관점을 유지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단기적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집을 사서 하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집을 사듯이 주식을 사라. 근데 이 집을 과연 몇 분 만에 팔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감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의 빠른 단기 매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인데요. 여러분 자꾸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실 수 있는 방향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전 기술요. 한전 기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49,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5%요. 15%요. 예. 일단 한전 기술을 언제쯤에 매수하셨나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3월 초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고요. 네. 55,000원까지 가더니 내려오길래 네. 이제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래 빠진데 더 빠질라는 동 이래서 그냥 있으면 되는 동 싶었어요. 많이 빠져서 일단은 매수를 하신 거죠? 아마 그 많이 빠져가도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빠졌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게 빠져가는데 여기서 더 빠져내려가면 45,000원 밑으로 가면 뭐 안 된다 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어머니 단기적으로 보신 거세요? 뭐 올라오면 단기적으로 팔라 그랬는데 이게 저기 내리니까 이거 못 팔고 계속 이래 물리가 있더라고 모든 종목이. 예, 어머니. 예. 올해 단타 안 치셔도요. 예.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일단 먼저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한전기술도 얼추 다 밀려 내려올 만큼 밀려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사도 되는지. 저라면은요. 예. 이거 어머니 만약에 단기로 들어갔다라면 전 추가 매수 안 합니다. 근데 어머님 보니까 어머님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올라가면 맞아요. 파시려고, 그죠? 예, 예,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 안 삽니다. 이 종목은 되게 지루한 종목이에요, 어머니. 단기로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머님은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박스입니다, 이 종목 박스. 박스래요. 예, 많이 올라가는데 55,000원 정도, 그리고 많이 빠지게 되면 한 44,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이게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예. 여전히 하락 추세 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 엄청난 저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이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길게 말고, 길게는 보려면은 그것도 지불하고,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팔아버릴까 싶은 느낌이 될까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예. 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 예. 그러시다면
한 52,000원 정도. 예. 그 정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또 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라 말씀을 드려도 이미 단기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수익 조금만 나면은 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예. 일단 이거를 뭐 끌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진 않겠고, 예. 한 52,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진기입니다. 유진기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600원입니다. 3,600원. 그럼 한 10% 넘게 수익이 나셨네요. 그죠? 예.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아버님? 35%입니다.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아버님? 좀 올라가는데, 계속 하가야 어느 시점에 가야 이게 또 받치겠나, 이 말이죠. 유진기업이 최근에 왜 이거 다시 이래 재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는 아세요, 혹시? 건설 업종이, 건설 쪽이 이제 좀 올라오니까 이것도 레미콘 회사 쪽이니까. 그렇죠. 이게 레미콘 회사죠. 그죠? 예. 시멘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죠? 예. 최근에 보면 시멘트 회사들이 급격하게 다 올랐어요. 그죠? 예. 예. 시멘트 회사들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한 정부의 강한, 부양 의지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건설 경기에 정부가 아무리 강한 부양 의지를 갖고 있다 한들, 건설 경기가 살아 돌아오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사실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이런 증권시장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버님? 예.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아버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가 좀 되신 분들 그리고 저희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렌탈의 개념이 아니라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젊은이들을 보면 1인 가구 세대가 많이 등장을 했고요. 이혼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인구도 늘어났고요. 그죠? 그러면서 대형 어떤 평수의 그거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굉장히 급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수가 큰 쪽은 오히려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따져보자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다시 경기를 아무리 부양시킨다고 한들 정책적으로 부양을 한다고 한들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수요들 즉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경제적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공급은 많이 되고 있고 수요는 지금 또 크게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계치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관련주들의 상승에는. 그래서 이 저항대를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게 얼마냐 하면, 4,000원 부근이에요. 4,000 한 30원.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거기서는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차익 실현의 관점을 좀 강조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부터 더 올라와서 4,600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글쎄요.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메디톡스요? 메디톡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5만 5천 원이고요. 네. 10%요. 10%요. 네. 저는 참고로 혼내진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막 뭐라고 해도요. 아시겠죠? 싸게 샀다고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어머니. 네네. 일단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저기, 나이 많아요. 아, 예, 어머니. 예. 35만 5천 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근데 3월 이게- 초쯤에 했거든요. 예. 중요한 거를 좀 보면, 네. 잠깐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네. 지금 만원대, 2만원대 있던 주식이 네. 41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톡스 시장이 커진다, 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죠. 네, 일단 바이오주들이,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이 나름대로 흐름들은 좀 괜찮은데, 네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상승을 했을 때에도 지금 보게 되면 쉬었다가 가는 흐름들이 3개월 동안 쉬고서 움직였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다만 10%만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일단은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저라면은요, 이거 네.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사겠어요. 그래요? 증권주 네. 보세요, 증권주. 네네. 네, 증권주를 보시는 게 더 낫고요. 네네. 증권주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메디톡스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 받아야 되니까, 네. 메디톡스는 그냥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하세요. 네. 매도를 하시고, 네. 차라리 증권 섹터로 좀 조정 줄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32만 5천 원 리스크 관리짜리 때, 손절짜리 때 말씀을 드릴게요. 32만 5천 원이요? 네, 32만 5천 원. 그 자리 때가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은 네.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두 분 하시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네. 네. 예, 다음 문자 상담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7185님, 이지바이오, 6,215원에 20% 여름 되면 오르던데 작년 고점까지 갖고 가도 될까요?를 물어보셨습니다. 계절적 특수성을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여름에만 계속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 이제 평균적으로 좀 올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건 흐름이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여름에 어떤 큰 움직임을 줬다라고 보기는 조금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 여름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2011년도도 겨울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름까지 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반드시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지바이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은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도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약 한 5년간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이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도 이제 저점을 주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실적이 이만큼 좋으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여름까지 쥐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전고점까지를 글쎄요, 노리시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아직은 차라리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모르겠는데, 돌파가 안 된다 싶으면 한 7,300원에서의 차익 실현 구간을 잡아놓고 전고점 영역에서 추이를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7,300원대가 잘 지지가 된다면 전고점도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너무 올라오는 구간에서 잘 달리는 말에 목을 치기보다는 그 잘 달리는 말에게 안장도 좀 입혀주고 말굽도 좀 갈아주는
그런 애정어린 매매를 조금 하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때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때다. 즉 여름까지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중기적 매매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연에 이번에 저희가 전주로 갑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예, 전주 어디신지 좀 전주 어디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정전 멘토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전주로 내려가죠. 전주 종합경기장 옆에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번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1년 만에 아마 1년 조금 넘어서 내려가는데요. 그 내려가는 만큼 좋은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혹시 장소 아세요? 모릅니다. 네, 모르시죠? 네. 자, 종합경기장 옆에요. 여러분들 뭐 그 전주 분들이 많이 오시는, 놀러를 많이 오시는 그 종합경기장 옆에,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인데, 여자분만 오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분들 오셔도 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여전히 낙관적 관점 유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